소개합니다. 좀만 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늘 그렇지만 저는 이게 제 무대 체질이 아니라서 저 내려가도 되죠? 네. 예, 좋습니다. 자, 내려가서 할게요. 내려가서. 가까이서. 오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야, 진짜. 여기 어디예요? 제천이요. 제천. 학원도 어디예요? 의림지. 너무 예뻐가지고, 야, 정말, 제가, 벌써 손 드시면 어떡해요? 입니다. 이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거 이렇게 많아요? 좋습니다. 자, 제가 일단 한번 제가 제일 먼저 손 드신 분이 계셔가지고, 한번 여기 한번, 어디서 오셨어요? 제천에서 왔으니까. 그러세요? 혹시 제천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그냥 주부예요. 그렇습니다. 다행이다. 왜냐면 제가 혹시 해설사님이신가 해가지고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네, 제천에서 지금 계속 사신 거예요? 네. 제천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제천은요, 그냥 자연치유 도시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내려오시기만 하셔갖고 제천에 즐기실 공간도 많지만 그냥 힐링의 도시다라고 생각하시고 믿고 오시면 충분히 느끼고 가실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설사분 같으신데요?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야,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뭐 맞추실 것 같아요. 전둥산 앞달재를 울고 넘는 우리니마. 박수. 나는 역사만 해야 돼. 제가 식은땀에 소름이 돋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그 박달재, 이 박달재가 굉장히 또 유명한 곳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경상도 쪽에서 이 박달이라는 도령이 과거 시험을 보려고 서울로 가고 있었대요. 예, 그런데 바로 이거 제천을 지나갔나 봐요. 제천을 지나가는데 이곳에 워낙 이 자연이 좋다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분들이 참 많으셨나 봅니다. 금봉이가 그렇게 이뻤대요. 금봉이를 딱 본 순간 그냥 통한 거지 뭐. 천생연분 이러면서 약속을 했대요. 내가 서울에 가서 과거시험 보고 합격한 다음에 돌아와서 너랑 평생 살게 라고 약속을 하고 이제 서울로 간 거예요.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공부를 할 때마다 금봉이 얼굴이 떠오르는 거야. 여러분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지를 써야 되는데도 금봉이 얼굴이 보이는 거야.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네,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 박가도령이 이게 낯이 이게 서질 않는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야. 그래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곳에 와야 되는데. 근데 여기는 금봉이는 지금 박가도령 너무 기다리고 있잖아요. 매일 기다리고 오질 않아. 나 바람 맞았나 봐. 이러다가 결국은 마음의 병을 얻어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되었는데 마침 이 서울에 있던 박달도령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해서 결국 이곳에 왔나 봐요. 왔는데 금봉이 어떻게 했어요? 죽었잖아. 그죠?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는데 아마 혼줄이 나갔나 봐요. 이때 갑자기 금봉이가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금봉아 하고 금봉이 와라 그랬는데 거기가 어디였다? 절벽이었대요. 결국 그 절벽에 떨어져서 박달도령도 죽었다는 이야기. 그 가슴 아픈 이야기의 그 주인공. 그게 바로 이 박달도령과 금봉이 그곳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제천의 박달재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많은 이야기들, 옛날에 만들어진 이야기, 요즘에 만들어진 이야기, 이런 것들이 혼재해 있는 곳이 이곳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곳이 사람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켜켜이 쌓여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이곳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곳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이곳. 자, 이곳 나왔으니까 자, 또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어려워.
좀 어려워. 자, 이 의림지는 예전에 국사 교과서에 늘 등장했던 그런 곳입니다. 어떻게 등장했냐면 삼한시대에 만들어진 유명한 3대 저수지 중 하나라고 해서 제천 의림지라고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 궁금합니다. 과연 삼한시대에 만들어졌다라고 알려진 그 3대 저수지는 제천 의림지 말고 또 두 군데 어디가 있을까요? 이거 어렵지 이거? 이거 어렵다니까. 자, 요거 혹시 오늘 이 손 드신 분 중에서 우리 집 할아버지나 할머니랑 같이 온 집안 3대가 온 집안 자, 이제는 힘든가요 이게? 3대가 온 집안 있어요? 저 있어요? 3대가 온 집안 있어요? 가요. 가보자. 자, 가보자. 있어. 자, 3대가 온 집안. 어이구. 여기 아주 판을 차리셨구나, 그냥. 좋습니다. 자, 여기 할머니. 아이고, 반갑습니다. 여기는 어디 따님, 아이고. 여기는 우리 손주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3대가 오셨는데, 이 문제가 어려워요. 답을 아세요? 답을 아신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 답하실 거예요? 엄마가 하실 거예요? 할머님이? 딸내미가? 오케이, 좋아. 그러면, 자, 제천 의림지 말고 삼한시대에 만들어진 저수지, 전국에 유명한 곳이 있어요. 자, 제천 의림지 제가 알려드렸고, 두 군데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정답은 어디입니까? 벽골제, 수산제. 벽골제는 어디 있어요? 아니, 제천 의림지니까, 어디 벽골제 나와야지? 김제. 김제 벽골제. 자, 하나 더. 수산제. 경상도. 아리랑. 밀양.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세 군데 유명한 곳. 어디? 김제, 벽골제, 밀양, 수산제. 그리고 의림지. 정답! 박수 한번 주세요. 와우! 할머님,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네, 축하드립니다.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삼한시대부터 만들어진 저수지로 알려진 유명한 곳이 김제벽골제, 밀양수산제, 제천 의림지. 너무 유명한 곳이죠. 물론 그 기원에 대해서 또 여러 학설이 있지만 그만큼 오래된 곳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건데, 특히 여러분들 그 김제벽골제하고 밀양 그 수산제도 너무 유명한 곳이긴 하지만 그곳은 지금 저수지 활용으로는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여기 제천 의림지는 지금도 여러분 아시죠? 저쪽 산 쪽에서 내려온 이 물이 여기서 가둔 다음에 저 앞쪽으로 쫙 해서 논밭으로 지금도 활용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정말 여기는 너무 고마운 곳이에요.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이 제천 의림지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저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만든 거잖아요. 그죠? 옛날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 뚝을 이렇게 만든 건데, 여러분 이 뚝을 조사해 봤더니 이 흙으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시멘트가 없었으니까. 그죠? 흙으로 덮었는데 그게 몇 겹이냐면 조사해 봤더니 무려 9겹이래요. 페스츄리처럼 계속 만든 거예요. 하나 집어넣고 거기다가 나뭇가지와 나뭇잎 집어넣고 또 밟고 또 하나 집어넣고 계속 밟고 이렇게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저수지예요. 그 저수지를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겠지만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참 역사에 많은 빚을 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아는 것 같아요. 역사를 배우다 보면. 이건 의림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옛사람들이 그렇게 힘겹게 만들었던 이 의림지를 지금은 제천 사람들은요, 이 의림지 너무너무 활용도가 높아요. 초중고 때 소풍을 간다 그러면 여기 한 번은 꼭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서울 사람한테는 이 의림지 오는 게 참 좋은데 제천 사람들은 또 의림지야 라는 이야기를 한대요. 그만큼 이 의림지는 제천 사람들과 함께 나고 자란 그런 곳이다.
그곳이 그냥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옛사람들의 그 정성에 의해서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거 보면 이것 자체가 야, 우리가 참 많은 빚을 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의림지를 더욱더 예쁘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또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 전달해 줘야 되겠죠. 이러면서 시간의 흐름이 쭉 이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의림지에도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네요. 제가 이야기했죠. 역사가 깊다 보니까 이야기가 많아요. 자, 여기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이 의림지가 만들어진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그 중간에 또 퀴즈가 나갑니다. 아까 박달재의 이야기 잘 들으셨죠? 자, 이번엔 의림지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아주 놀부 같은 그 부잣집, 욕심쟁이 부잣집이 하나 있었나 봐요. 여기에 어느 스님께서 목탁을 가지고 오셔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면서 이게 시주를 하라고 얘기했나 봐요. 그런데 이 놀부 같은 이 부자가 죽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입 싹 닫고 그냥 없는 척 하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스님께서 돌아가시질 않고 계속 그 문 앞에서 계속 목탁을 두드리시면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계속 버티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시끄러웠겠어, 그 놀부한테는요. 그죠?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집안에 있는 왜 소똥 있잖아요, 소똥. 그 소똥을 삽으로 푹 퍼가지고 그 스님의 그 시주 주머니에 팍 쳐넣어버렸대요. 이거나 먹고 떨어지쇼! 라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시주는 그 보따리에 그 소똥만 가득 찬 채로 돌아서려고 했는데, 아이고 놀부 같은 그 부잣집 그 며느리가 그 모습을 본 거라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 몰래 광에서 쌀을 이만큼 퍼가지고 뒤뜰로 나와가지고 그 스님을 만나서 스님한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님 원래 이러신 분 아닌데요, 좀 양해 바랍니다 라고 해서 그 쌀을 주었대요. 천둥과 벼락과 비가 내리칠 텐데 그때 당신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저 동산 위로 올라가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돌아섰대요. 돌아섰는데 딱 집에 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시아버지가 그 집에 이 노비를 그냥 막 패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했더니 이놈이 광주에 있는 쌀을 훔쳐가지고 도망가려고 했어! 라고 했던 거예요. 그 쌀 누가 가져온 거예요? 며느리가 가져온 거잖아요. 아유, 아니에요 시아버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은 스님이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제가 그 쌀을 드린 거예요 라고 하니까 이 시아버지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며느리를 광에다 가둬버려요. 근데 아까 스님이 뭐라 그랬어요? 몇 시간 뒤에 이제 벼락 비바람이 칠 터이니 산으로 가려니 광주를 갇혔잖아요. 그죠? 큰일 난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2시간 좀 지나니까 와르르르 천둥과 벼락이 치더니 비가 억수로 오더라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게 나가야 되는데 문이 잠긴 거라. 그런데 갑자기 벼락이 한번 땅 치더니 그 문이 쫙 열린 거예요. 뭐지? 하고 어쨌건 간에 그 스님이 이야기대로 문을 나와가지고 산 위로 냅다 뛰은 거야. 냅다 뛰었는데 이 며느리가 갑자기 끼익 멈춰요. 멈추고는 뒤를 돌아봅니다. 왜 이 며느리는 뒤를 돌아봤을까요? 돌아보지 말라니까 제발 하지 말라는 거 왜 그랬을까요? 자, 이번에 한번 맨 앞에 오셨으니까 네, 자 나왔어요. 네, 어디 사세요? 서울이요.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여기요? 기사 보고. 어떤 기사를 보고? 어떨 때는 그냥 문화비행 기사 보고 제천 야행 보러 오신 거예요? 누구랑 같이 오신 거예요? 친구. 그냥 같이 오셨구나. 좋아요. 어때요? 오늘 오셨어요? 어제. 오늘 이제 올라가실 거예요? 내일? 오늘. 자, 한 1박 2일 둘러보셨는데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어딘지? 의림지가 역시 사회생활 잘하시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에서 오셨는데 이걸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왜 뒤를 돌아보지 말랬는데 결국 이 며느리가 뒤를 돌아봤어. 자,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본인의 아이가 집에 있어서. 정답.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 역사문화 박물관에 갔어요.
박물관 갔다 오셨구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며느리가 냅다 뛰다가 정신 좀 차린 거예요. 정신 차리면 어머님들은 기본적으로 모성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집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있는데 지금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게 그 씨알이 먹히겠습니까? 다시 뒤를 돌아와가지고 그 아이를 데려오려고 내려온 순간 그 며느리는 갑자기 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 비는 멈추지 않고 계속 퍼부어서 그 놀고 그 부잣집을 가라앉히도록 만들었다. 거기가 지금의 어디다? 을인지다. 여기 가운데 파보시면 그 집 터가 나올 거예요. 예. 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을인지입니다. 하여튼 제천은요 이렇게 워낙 역사가 깊기 때문에 이 제천에는요 아주 미스테리한 곳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미스테리한 곳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저 개소리가 여러 구멍이 났어요. 예전에 사람이 막 들어가고 그랬다 그러더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6개 정도, 작은 것까지 하면 좀 여러 개 되고. 갔다가 저기 조금 들어간 데가 동굴이에요. 많이 안 올라가도 돼. 여기서. 동굴? 용두산 자락 430해발에 차지한 전마을 동굴인데 옛날에 용굴이라 해가지고 우리 어릴 때 봐서 저렇게 생겼어요. 숨어서 저기 오르장이 저 밑에 다 보이니까 방어 역할 같은 거. 방공호. 야, 기가 막힌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저 앞에 공터가 있네요, 지금. 이 동굴진지가 방공으로서 역할을 한다면은 이 주변에 부대가 주둔해 있거나 또 주요 시설이 아마 있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용두산 산자락의 한 중간쯤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부대라든가 주요 시설이 배치될 만한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노출되면 탈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후퇴로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다른 곳에 있어야 적이 들어왔을 때 내가 도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부 다 정면만을 향하고 있고요. 여기 석회암 지역이니까 강물 같은 거 채취하려고 석회석 강산이 제천에 많으니까 바다가 안 되면 채광을 목적으로 해서 굴을 뚫었다면은 채광한 후에 광석을 쉽게 운반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지표가 이 동굴로부터 한참 밑에 있잖아요. 이렇게 높이를 달리해서 위에 있는 거 보면은 한기성이 없어 보여요. 저기 올라가고 굴에서 나왔다고 그랬더니 사람 보다가 나오고 뭐 사람 뺀지 노루 뺀지 하여튼 배가 많이 나왔죠. 콧불소나 둥글고 짧은 꼬리 원숭이 등의 그러한 뼈마디 몇 마디가 나왔기 때문에 발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람 관련된 유골은 손가락 뼈마디 몇 점만 나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콧불에 대한 뭔가 이 역사적인 기록은 따로 없고요. 뭘까요? 구멍 자체는 여기가 석회암 암석지대이기 때문에 지하수는 산도를 포함하고 있는 수분이기 때문에
이 산도는 석회암을 녹여요. 자연적으로 이제 발생되는 그런 흔적이기 때문에 그 사례라고 볼 수 있죠. 폼을 따라서 물이 흘렀어요, 물이 지금. 계속 나왔어요. 저 동굴은 물도 흘러요, 저렇게. 70만 년이나 그 이전까지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헤르로 생활의 터전으로 살 때 주변에서 수렵을 해서 고기와 뼈를 갖고 와서 사람들이 분명히 여기서 살았을 겁니다. 구석기인들이 살았던 거. 저기 한자 같은 거 써져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구석기인들이 살았는데 한자가 새겨져 있답니다. 여기? 네. 진짜요? 근데 거기는 연구를 못해서 여기 보면 이제 절기한테 정. 그러나 이제 요것을 가만히 보면은 갈행자가 있어요. 갈행자. 그리고 현손행. 사람 이름으로 또 볼 수가 있어요. 대선 의절이가 다녀갔다. 또는 현손이가 다녀갔다. 동물 바깥에 글자들이 새겨진 것은 이제 화랑이 있으면 화랑을 따르는 남도들이 있습니다. 화랑이 수행 정진 또 보행 정진했던 현장을 찾아가 보는 일종의 성지순례 형태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행 수행을 했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화랑, 신라세 때 화랑이 왔던 곳. 이게 상만이라는 글자인데 여기가 관청의 이름이랑 화랑의 이름. 구석기 시대에만 나왔다고 보시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고요. 토기, 신라필사에 토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탄생불, 부처님의 탄생불, 불상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불상에 뭐 오른팔도 나오고 기와 뭐 이런 것들도 나왔습니다. 아늑하고 물이 있고 사용하기가 좋았기 때문에 위치가 튀어나와서 아마 이곳에 살지 않았나. 야, 저 앞에 공터. 현재 제천시는 전말동굴 유적 종합정비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체험관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전말동굴 유적의 보존을 위한 정비 사업도 추진 예정입니다. 네, 바로 여기 지금 전말동굴을 지금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너무 먼 옛날 이야기니까 뭐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역사가 쭉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전에는요, 우리나라에는 이 제천의 전말동굴이 나오면서 또 공주의 석장리 유적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에도 구석기 시대가 있었다라는 게 증거가 된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 역사에는 구석기 시대부터 쭉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여러분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에는 구석기 역사가 없어요. 구석기 유적지가 없어요. 이게 전말동을 하나 떼어가야 돼. 없어. 이런 게 없어. 우리는 있는데 거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석기 역사가 없어요. 일본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요 근래에 갑자기 일본에 구석기 시대가 탄생을 해요. 없던 역사가 갑자기 탄생해. 난리 났어 일본이요. 와, 우리도 구석기 시대가 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너무 당연히 갖고 있으니까 전말동굴이네 뭐 동굴이지 뭐 이런지 모르겠지만 없는 나라는 이게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런 문화유산, 구석기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여러분 주먹도끼거든요. 주먹도끼. 이 주먹도끼가 일본에서도 발견된 거예요. 우와! 일본 난리 났었어요. 와, 드디어 우리도 구석기 시대가 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 주먹도끼를 발굴한 고고학자, 그 고고학자가 주먹도끼를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심었어요. 그리고 그걸 발굴했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완벽한 사기죠. 참 안쓰럽더라고요. 우리 전말동굴이 있는데 이런 거 하나 있으면 그냥 해결이 되는 건데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천의 전말동굴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역사가 길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한국사 공부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게 구석기 일력시할 때 꼭 나오는 게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공주 석장리, 제천 전말동굴 요거 항상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외워야지 뭐, 그죠? 네. 여러분들 여기는 제천의 전말동굴 그렇게 유명한 곳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곳을 옛날에 전말동굴이라고 하기 전에는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아까 힌트 나왔다. 아까 뭐라고 불렀는지 나왔는데 무슨 동굴이라고? 용굴. 왜 용굴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희가 지금 용의 눈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용굴이라고 불렸다가 이제 깊고 넓은 동굴에서 전말동굴이라고 지금 이제 불리고 있는 건데, 근데 참 보면 알겠지만 저 앞은 공터예요. 그러니까 구석시처럼 돌아가 보자고요. 굉장히 좋은 곳이야. 동굴이 지금 마치 아파트처럼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지금 아래층부터 바닥에 있는 동굴이 아니고요. 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파고 들어가는 그런 동굴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요 앞에서는 공동체 생활을 했겠구나라는 게 보이는데 이 전말동굴 자체가 하나의 사냥터예요. 여러분 구석기 시대는요 사람들이 주먹도끼 돌멩이 갖고 동물 사냥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위험해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여기가 이 전말동굴이 깎아지르는 절벽이에요. 그죠? 그럼 저 위쪽이 사냥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전말동굴 위쪽에다가 나무라든지 엉겅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워놓고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을 이쪽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장을 뚫고 동물들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떨어져서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네, 이 공터로 떨어지겠죠. 바로 여기서 바베큐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냥을 했던 그런 곳이기도 한 곳. 이게 바로 제천의 전말동굴이죠. 자, 그런데 이게 구석계인들의 그 흔적들을 살펴보는 과정 속에서 동물들의 뼈가 나오는데 너무 놀라운 거. 여기 뭐가 나왔냐면 대박. 코뿔소 뼈가 나와요. 우리나라에 코뿔소가 있었대. 그리고 원숭이 뼈가 나와요. 원숭이가 있었대. 그러니까 이 시대 어느 시대에는 여기가 굉장히 더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천의 전말동굴에 걷는 그 시간의 켜가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좀 더 올라가 보면 그때는 또 추운 지역에서는 사슴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의 역사가 깊구나, 길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곳이죠. 그런데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여기에 이게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한 6만 년 전에 코뿔소 그 앞다리 뼈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앞다리 뼈예요. 코뿔소 앞다리 뼈인데 잘 보시면 여러분들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뭐가 보이지 않아요? 잘 봐요. 한자가 보여? 야, 너 어디서 한자가 보여, 이거? 너 한자가 보인다고? 한자를 알긴 알아? 이야, 대박이네. 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 두 눈과 입이 보일 거예요. 보입니까? 사람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맨 가운데쯤 보면 두 개의 눈이 있고 저 아래쪽에 입이 쭉 찢어진 입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구석기인들이 자신의 얼굴을 그린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 전 세계 고고학계에서 인정이 된다면 제천 전말동굴 이 동물뼈 사람 얼굴 문양은요 인류 최초가 만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작품이 되는 겁니다.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야 저게 얼굴로 보여?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저게 얼굴 야 그냥 우연찮게 그냥 상처가 난 건데 저걸 얼굴이라고 보는 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논쟁해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모르는데 어쨌건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들. 아셨죠? 자 이런 것도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옛날 사람들의 흔적이 많이 보이는데 이게 구석계인들의 흔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ABC 이 외에도 저기 지금 표시된 곳에 뭐가 있냐면 글씨가 나와요. 글씨가 이게 한자로.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동굴이 있고 그 앞에 공터가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곳에 캠핑을 간다면 텐트나 이런 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곳에 들어가서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너무 좋은 공간이에요.
그러니 옛사람들도 이곳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라시대 때 화랑들 있잖아요. 화랑 있잖아요. 뭐 김유신 뭐 이런 사람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수련을 한 그런 흔적들. 여기다 이름을 남겼어요. 김유신 행. 그러니까 김유신 나 여기 왔다 갔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제가 여기 갔다 왔어. 그러면 태성행 이렇게 써놓은 거죠. 이런 어떤 흔적들도 보이고 있어요. 야, 구석기 시대 유적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라시대 사람들도 이곳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 이 고려시대 때 그 불상으로 보여요. 이게 석가모니 왜 딱 탄생할 때 천상천하 유화 독전 하면서 딱 이렇게 손가락 올리잖아요. 그 불상이 지금 딱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작은 암자와 같은 그 절도 있었던 곳으로 보여집니다. 야, 구석기인들이 살기 위해서 사용했던 전말동굴, 화랑도들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전말동굴, 또 스님들이 이 불교를 지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암자. 요즘 사람들은 그럼 이 전말동굴을 어떻게 쓸까요? 여러분들 이 전말동굴이 어떻게 발견되었냐면 그제야 알 수 있어요. 아, 우리 시대 사람들은 이 전말동굴을 이렇게 썼구나. 이게 어떻게 발견됐냐면 이 지역이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동굴들이 좀 있을 것 같고 구석기인들이 좀 머물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유적들이 나오질 않는 거야. 제가 얘기했지만 이렇게 나와야 우리의 구석기 역사가 증명될 거 아니에요. 안 나오는 거야. 그런데 서울의 그 한약시장으로 유명한 경동시장이라고 있어요. 이곳 경동시장에서 한 60, 70년대에 제천에서 너무나도 용한 이 뼈들이 지금 약재로 나오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옵니다. 저 제천에서 엄청나게 용한 뼈들이 지금 한약재로 지금 유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이 이상한데? 아주 옛날의 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뼈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 뼈는 어디서 나왔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전말동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제천동굴, 전말동굴에 대한 발굴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석기인들은 생존을 위해서, 화랑들은 수행을 위해서, 스님들은 불교를 위해서, 이 시대분들은 뭘 위해서? 네, 여기 있는 수북히 쌓이는 뼈를 계속 빼내면서 시장에 갖다 팔면서 먹고 사신 거죠? 그러면서 바로 이 구석기의 어떤 그 역사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동굴 하나에도 이렇게 그 시대마다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흔적들이 다양한 거예요. 자, 우리 시대 제천은 그러면 이 전말동굴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문화유산으로. 그건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돼요. 100년 뒤 이 시대 사람들은 이 제천 전말동굴을 어떻게 활용했어? 라고 이야기하겠죠?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이 제천 전말,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었는지를 그냥 이 유적지로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제천은요,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의병의 역사예요. 이 제천 의병은 너무너무 유명합니다.